62세 회사원 이수진은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범한 삼남매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큰오빠 이태수는 65세로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둘째 오빠 이민수는 63세 공무원입니다. 어머니 정영희는 86세로 아직 건강하시지만 2년 전 아버지 이종만을 85세의 나이로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종만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워낙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셨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셔서 산책을 나가시고 텃밭을 정성스럽게 가꾸셨습니다. 특히 돈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셨어요. 은행 놈들을 어떻게 믿어?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완전히 쥐고 계셨죠. 어머니조차 아버지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여보, 어떡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 시골 땅 파신 그 돈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습니다. 나중에 말아마.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보, 여보,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진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문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삼남매가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누군가는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세요? 이민수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모른다. 너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 어머니의 대답에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힌트라도 주신 적 없으세요? 이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모른다니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사람인지 알잖아. 그 순간부터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집안을 다 뒤져보자. 이태수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맞아. 5억 2천만 원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잖아. 이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수진아, 너는 부엌부터 시작해봐. 큰오빠는 안방 장롱을 확인해 주세요. 둘째 오빠는 거실 쪽을 맡아주세요. 온 가족이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그릇들을 다 꺼내서 뒤까지 확인했습니다. 안방 장롱도 옷을 모두 꺼내고 서랍 하나하나를 살펴봤어요. 여기도 없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상해. 정말 어디에 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방 이불장도 뒤져보고 심지어 베개속까지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마당에 묻어놨을 수도 있잖아. 이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래도 한번 봐보자. 마당 구석구석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뚜껑도 하나하나 열어봤고 창고도 샅샅이 뒤졌어요. 심지어 변기 뚜껑 뒤와 냉장고 아래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이상해.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그냥 사라질 수가 있지? 이수진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할 리는 없잖아요. 며칠 후 오빠들이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이태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아직 다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며칠째 뒤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이민수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럴 수는 없지. 하지만 이수진은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분인데 5억을 그냥 날려버릴 리는 없어. 오빠들, 저는 계속 찾아볼게요. 수진아, 주말에 내려와서라도 계속 찾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수진만의 외로운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가서 장판을 뜯어 밑까지 확인하고 다락방도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온갖 곳을 다 찾아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수진아, 그만해라. 보다가 다칠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몇 주째 그러고 있니? 오빠들도 다 포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해. 돈 얘기만 하면 눈빛이 변해. 매주 내려와서 집안을 뒤지고 다니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던데. 그런 말들이 결국 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이제 진짜 그만 찾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왜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없으면 없는 거야. 계속 이러면 안 돼. 하지만 5억이라는 돈이 그냥 돈. 너는 돈 얘기밖에 안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 돈에 미쳤다고, 보기 안 좋다고 하더라. 그 순간 이수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현정아, 솔직히 말할게. 너 시집가서 잘 살고 있잖아. 왜 친정 돈까지 탐내냐? 어머니, 탐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권리? 출가한 딸이 무슨 권리야? 이수진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아들들이 받아야지.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아버지 딸도 아니에요? 딸은 딸이지만 남의 집 가서 사는 딸이잖아. 그 순간 이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말을 친어머니로부터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하지만 이수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이수진은 남편 김철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엄마가 저를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해요. 김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산 찾는다고 했더니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봐요. 심지어 엄마는 친정에 오지도 말래요. 그래도 당신 권리잖아. 당연히 찾아야지. 남편은 이수진의 편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친정 가족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큰오빠 이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셔. 그럼 오빠가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우리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너라도 와서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저더러 돌아오라고요?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프시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 찾는다고 할 때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엄마가 아프니까 와서 돌보라고 하다니.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쓰였어요. 결국 이수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엄마,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럼 병원에 같이 가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수지는 정말 정성껏 간병했어요. 점심도 챙겨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또다시 이수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너 아직도 그 돈 생각하고 있지? 엄마, 정말 그만해라. 없으면 없는 거야.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달려온 건데 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 생각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 정말 안 올게요. 뭐, 또 삐졌니? 삐진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그날도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플 때는 딸을 부르면서 정작 딸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다니.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수지는 정말 친정에 가지 않았어요. 오빠들에게서도 연락이 없었고요. 마음은 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이 다가왔어요. 남편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설날인데 친정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가기 싫어요. 또 돈 얘기만 나올 텐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저를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하겠어요? 결국 설날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들한테서 연락도 오지 않았고요.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 후 이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너 설날에 왜 안 왔어? 오빠가 오라고 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서운해하셔. 서운해하신다고요?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한 건 엄마인데요. 그때는 그랬지만 오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정말 지쳤어요. 수진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족이요? 돈 찾는다고 했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그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때 이수진이 정말 폭발했습니다. 몇 달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집착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5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찾아봤잖아. 며칠 찾아본 게 전부잖아요. 저는 몇 달간 주말마다 내려가서 찾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집착한다는 거야. 집착이요? 오빠는 정말 5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고. 그때 이수진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가 진짜 모르실까요? 뭐, 무슨 말이야? 혹시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걸 말리는 거 아닌가요? 야, 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머니가 왜 숨기실까요? 그러게. 왜 숨겼을까? 그 대화 이후로 큰오빠와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째 오빠 이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또 아프다고 하셔.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세요. 나도 바쁘고 내가 와야 할 것 같아.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한 건 엄마인데요. 너는 그래도 딸이잖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아프시면 아들인 오빠들이 모시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저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돈 찾는다고 하니까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엄마 아프면 또 저보고 오라 하고. 그건 오빠, 저는 이제 안 가요. 그렇게 둘째 오빠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5억이 그냥 사라진 걸까? 아니면 누군가 알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던 중 정말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어요. 남편 김철호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추석인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1년 내내 안 갔잖아.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도 어머니 얼굴은 봐야지.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아직도 그 돈 찾고 있어?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수진아, 진짜 이제 그만해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누가 뭐라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매주 와서 집안 뒤진다고 수근수근거린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유산 찾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돈만 밝히는 딸이라고 소문날라. 저도 이 집 딸이잖아요. 그때 이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오빠도 그래요? 처음엔 같이 찾자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몇 달째인데 없으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갔겠어. 이민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사람들이 널 보는 시선이 좀 그래. 무슨 시선요? 돈에 눈이 먼 것 같다고. 뭐라고?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우리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적으로 돌렸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이수진은 실수를 했습니다. 또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엄마, 아버지, 돈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소리야? 1년 내내 안 오다가 와서 또 그 얘기해. 엄마, 그냥 듣기 싫다. 넌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폭발하셨어요. 수진아, 진짜 말할게. 응? 그 돈 있어. 그 순간 이수진의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정령희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왜요? 왜 모른다고 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 했거든. 뭐라고요?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요? 응. 아들들한테만 주라고 했어. 그 순간 이수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 그럼 저는 자식도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줬다. 뭐라고? 이수진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줬다는 거예요? 장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나눠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장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라고? 그럼 제가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찾고 있을 때 이미 돈은 오빠들 손에 있었다는 건가요? 엄마. 그럼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왜 당연히예요? 아들은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딸은 남의 집 가서 사는 사람이야. 이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말을 친어머니로부터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 21세기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세요? 21세기든 22세기든 예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 그럼 제가 몇 달 동안 찾은 건 뭐예요? 내가 찾고 싶어 해서 그냥 놔뒀어. 어차피 내 몫은 없는데 뭘. 그때 정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제가 몇 달간 미친 듯이 찾고 있는 동안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그럼 저는 정말 뭐예요? 저는 아버지 딸도 아니에요? 딸이지만 출가한 딸이야. 아들들하고는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요? 아들은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딸은 남의 집 가서 사는 사람이야.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럼 오빠들은 얼마나 받았어요?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제가 알 일이 아니라고요? 제 아버지 유산인데요. 너한테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어. 엄마. 이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물 같은 소리 하지 마. 속물이요? 제가 속물이에요? 그래. 넌 돈만 밝히는 속물이야. 엄마, 언제 제가 돈만 밝혔어요? 엄마 아프다고 할 때마다 달려왔잖아요. 그건 딸 돌이고 이건 다른 문제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 도리는 해야 하는데 딸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 그럼 오빠들도 이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줄 때 받았는데 모르겠어? 그럼 오빠들도 저를 속인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야.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었어.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몇 달간 헛수고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니. 엄마, 그럼 제가 몇 달간 헛수고하는 걸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내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지. 기다렸다고요? 그래. 내가 알아서 포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를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돈에 미치긴 했잖아. 그렇게 집착하면서.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 했던 건데 그걸 집착이라고 하다니. 엄마, 그럼 앞으로 엄마 생활비는 오빠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지. 돈 받은 사람들이 내야지. 그럼 저는 낼 필요 없겠네요. 뭐, 돈도 안 줬으면서 생활비는 제가 왜 내요? 수진아, 너 무슨 소리야? 당연한 소리죠. 아버지 유산은 오빠들만 받고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가족도 아닌 거 아니에요? 말이 돼? 딸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아들이 유산 받는 것도 당연하고 딸이 부모 모시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네요. 그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요? 권리는 없으면서 의무는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내 팔자야. 제 팔자라고요? 그래. 딸로 태어난 게 내 팔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니.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 가겠어요. 어디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 일에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수진아. 하지만 이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한마디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김철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정말 기가 막혀요. 엄마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대요. 뭐, 그럼 당신이 몇 달간 찾은 건 헛수고였네요? 네. 이미 오빠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말도 안 돼. 왜 당신한테는 안 줬다는 거야? 출가한 딸은 남의 집 식구래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남편도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그럴 만했죠. 아무리 전통적인 집안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너무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제 정말 친정하고 연을 끊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당신을 대하면 가족이 아니야. 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며칠 후, 이수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추석날 이후로 연락도 없더니, 엄마,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정말 제 몫은 없는 거예요? 없어. 애초에 생각도 안 했어. 그럼 앞으로 엄마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뭐? 오빠들이 돈 받았고 자식이니까 오빠들이랑 알아서 하세요. 수진아, 너 무슨 소리야? 엄마도 말했잖아요. 돈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라고. 그래도 넌 딸이잖아. 딸이지만 남의 집 식구라고 했잖아요. 수진아, 엄마, 저는 이제 엄마 딸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제 몫의 돈 그거 엄마 준 거라고 생각할게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오빠들하고 잘 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오빠들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87세가 되신 어머니였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가 많이 아파. 혼자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오빠들한테 연락하세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에요. 오빠들. 걔들은 병원에나 가라고 해. 뭐라고요? 큰아들은 바쁘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돈만 주면 된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수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정작 부모 모시는 건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저보다는 오빠들이 낫잖아요. 수진아, 그래도 내가 딸이잖아. 딸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는 남의 집 식구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는 그랬다고요? 어떻게 된 게 다 변명이 똑같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갑자기 사과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너무했죠. 저도 아버지 딸인데. 그래,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해봤자. 수진아, 엄마 좀 돌봐줘. 아들들은 진짜 관심도 없어. 엄마,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아들들은 돈만 받아가고 나 몰라라 해. 정말 웃긴 일이었습니다. 아들들한테 돈 다 나눠주고 나서는 딸을 찾는 거예요. 엄마, 외면한 건 제가 아니라 엄마잖아요. 수진아, 2년 전에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은 오빠들이 가져갔으니까 오빠들이랑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넌 딸이잖아. 딸이어도 남의 집 식구라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제발.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제 인생, 제 가족과 살 거예요. 오빠들한테 연락하세요. 돌아가시면 찾아는 갈게요. 수진아. 그리고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큰오빠 이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내가 차갑게 대했다고 하시더라. 오빠가 돌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바쁘고 어머니가 너를 찾으시더라. 저를 찾으신다고요? 돈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으세요? 그건 오빠 엄마가 87세시잖아요. 이제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진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2년 전에 왜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유산 찾는다고 했더니 모두가 저를 돈에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오빠도 이미 돈 받은 거 알고 있으면서 저만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이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오빠는 얼마 받았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해요. 5억 2천만 원을 둘이서 나눠 가졌으니까 한 명당 2억 5천만 원 정도 받았겠네요. 수진아, 맞죠?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집이라도 사셨나요? 수진아, 그만해.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오빠들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오빠들도 충분히 동의했으니까 받았겠죠. 그날 밤 이수진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엄마가 다시 연락 오시더라. 또요? 뭐라고 하시던데요? 미안하다고 돌봐달라고. 당신 기분이 어때? 솔직히 전혀 안 움직여져요. 2년 전 그 상처가 너무 커요. 김철호가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내가 뭐라고 하겠어. 다만 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이수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87세 된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2년 전의 일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 이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 그러시겠죠. 87세인데 우리가 돌봐드리긴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너를 찾으셔. 저를요? 응. 딸이 그립다고 하시더라. 이수진의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오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때 제가 몇 달 동안 찾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미안하지 않았어요? 저만 바보가 되는 게 미안했지. 근데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오빠도 결국 선택한 거잖아요. 수진아, 오빠,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완전히 속았으니까. 우리도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민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은 혼자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어머니를 외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무리 화가 나도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2년 전에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다시 전화해줘서 고마워. 엄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는 정말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2년 전 그 일이 너무 아팠거든요. 수진아, 오빠들이 돈을 받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저를 완전히 속이면서 몇 달간 바보로 만든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들이 돈 받았으니까 오빠들이 책임지세요. 저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수진아, 그래도 엄마 건강하게 사세요. 하지만 저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남편과 매주 등산도 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좋지. 그동안 친정일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힐링하자.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 눈치 안 보고 오빠들 비위 안 맞추고 며칠 전에는 동창 모임에도 나갔는데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수진아, 요즘 표정이 완전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가족 스트레스에서 벗어났거든. 아, 그 친정 문제 잘한 것 같아. 너무 희생하면서 살지 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그 2년간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요구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